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전기산업기사 2023년 제1회 전력공학 기출문제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델타 결선에 삼성 3선식 배전선로가 있다. 1선이 지락하는 경우 건전선의 전위 상승은 지락 전위의 몇 배가 되는가? 자, 델타 결선은 비접지 방식이죠. 그죠? 비접지 방식에서의 지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때 전위는 루트 3배 상승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22번 다중접지 계통에 사용되는 제페로 기능을 갖는 일종의 차단기로서 과부하 또는 고장 전류가 흐르면 순시 동작하고 일정 시간 후에 자동적으로 폐로하는 보호기기는 요 문제는 리클로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리클로저는 뭐냐면 어떤 선로에 이제 고장이 검출이 되면 잠깐 차단시킵니다. 차단시켰다가 다시 연결을 해줘요. 근데 연결된 상황에서 고장이 해소가 안 됐다. 그럼 다시 차단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연결을 해줘요. 이걸 투입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때도 고장이 해결이 안 됐다. 그럼 차단시키고 조금 있다가 다시 연결을 해주고, 만약에 이때도 고장 해결이 안 됐다 하면은 영구 차단. 이런 식으로 고장이 발생이 됐었을 때 차단과 투입을 반복적으로 실행을 하다가 해결이 안 되면 영구 차단시켜주는 이런 보호기기를 리클로저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게 해설에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3번 삼성 3선식 송전선로의 선간거리가 각각 50cm, 60cm, 70cm인 경우 기하학적 평균 선간거리는 약 몇 cm인가? 요거는 이제 등가 선간거리를 구해라 이런 문제인데, 등가 선간거리는 그 선 사이의 거리, 선간거리가 되겠죠. 선간거리를 모두 곱한 다음에 3루트로 해서 계산을 합니다. 요거 3루트예요. 3루트. 우리가 보통 계산하는 그 루트는 여기 2자가 있는 건데 요거는 3자가 있는 겁니다. 3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공학용 계산기에 있어요. 이렇게 적용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요거 3 루트에 여기 문제에서 준 거리를 다 곱해주면 이때 등가 선간거리는 59.4cm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등가 선간거리 구하는 공식 요거 암기해야 되겠죠.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4번 철탑의 접지 저항이 커지면 가장 크게 우려되는 문제는 답은 2번 역성락 발생입니다. 자, 역성락 이게 뭐냐면 철탑이 이렇게 있습니다. 철탑이 이렇게 있고요. 이 철탑에다가 이렇게 전력선을 이렇게 걸어 놓지요. 전력선에서 철탑 쪽으로 넘어가는 전압, 이것을 우리는 섬낙이라고 하고요. 전력선에서 철탑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섬낙. 그리고 반대로 철탑 쪽에서 저기 전력선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걸 우리는 역섬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역섬낙이 어떻게 일어나냐?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죠? 만약에 이 철탑이 어떤 이유에서 뭐 낙뢰를 맞거나 뭐 이런 어떤 이유에서 전위가 상승해요. 그럼 이때 이 상승된 전위를 빠르게 방전하지 못하면 이렇게 전력선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역섬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탑에 이런 전위가 상승됐을 때 빨리 대지로 방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대지로 접지를 합니다. 접지를 하는데 이 접지 저항이 너무 크면 여기 있는 전압이 빠르게 방전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지, 그죠? 저항은 뭐예요? 전기의 흐름을 막는 게 저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접지 저항이 크면 철탑의 전위가 상승했을 때 빠르게 방전시켜야 되는데 저항이 크면 빠르게 방전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전력선 쪽으로 역섬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탑의 접지 저항이 커지면 가장 크게 우려되는 문제점은 역섬낙의 발생이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번 전력계통에서 내부 이상전압의 크기가 가장 큰 경우는 답은 3번 무부하선로 충전전류 차단 시. 요거는 암기예요. 암기입니다. 전력계통에서 무부하 충전전류가 흐르고 있는 선로를 개방, 즉 차단할 때 가장 큰 이상전압이 발생을 합니다.
암기. 다음 문제 볼게요. 26번 송전선의 특성 임피던스와 전파 정수는 어떤 시험으로 구할 수 있는가? 이것도 역시 암기입니다. 특성 임피던스와 전파 정수는 무부하 시험과 단락 시험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암기.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7번 지상부하를 가진 3상 3선식 배전선로 또는 단거리 송전선로에서 선간 전압강하를 나타내는 식은, 그러니까 전압강하 구하는 공식 찾아라. 어느 때? 3상에서의 전압강하 구하는 공식. 그리고 뭐 요거는 필기에는 잘 나오진 않지만 지상부하일 때는 요 부호가 플러스고 진상부하일 때는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근데 여긴 지상이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지상부하의 3상 전압강하 구하는 공식은 3번입니다. 암기. 3상 전압강하 구하는 공식이에요. 암기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번 전선의 지지점의 높이가 31m이고 전선의 2도는 처짐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2도가 9m라면 전선의 평균 높이는, 자, 이겁니다. 여기 지지점이 있고요. 이 지지점의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1m 이고, 전선의 2도는 뭐냐면 처진 정도. 여기 지지물에 이제 전선을 이렇게 달아놓는다고 하면 여기 지지물끼리의 높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이렇게 처진 정도가 2도라고 하고 여기선 9m라고 하네요. 예, 요걸 2도라고 합니다. 이때 평균 높이, 요 전선의 평균 높이는 이렇게 구합니다. 여기 평균 높이고요. 요거 뭐예요? 지지점의 높이예요. 그래서 지지점의 높이 31m 마이너스 3분의 2의 2도 9m 하면 이때의 이 전선의 평균 높이는 25m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예, 요거 전선의 평균 높이 요 구하는 공식 암기해 주시고요. 이렇게 처진 정도가 2도라고 한다는 거, 2도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번 조합수조의 설치 목적은, 조합수조는 압력을 조절하는 수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압력과 관계가 있는 거겠죠. 그죠? 조합수조의 설치 목적은 수압 간의 보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뭐 요 내용은 수력발전 관계된 내용인데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여기 해설을 읽어보면 조합수조는 급격한 부하 변동으로 수압관이 받는 충격을 완화시켜 수압관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설치한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번 화력발전소에서 증기 및 급수가 흐르는 순서, 그러니까 화력발전소의 그 사이클 순서를 찾아라. 자, 화력발전소는 처음에 절탄기, 이게 뭐냐면 급수를 가열하는 장치입니다. 급수를 가열한, 그래서 어느 정도 가열된 급수를 보일러로 보내요. 보일러로 보내고요. 이때 보일러를 수증기로 만들고 이 수증기를 다시 한번 가열시켜서 팽창시켜요. 네. 그래서 터빈이, 그 화력발전소 터빈은 수증기의 그 팽창 에너지 가지고 이제 도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수증기로 만든 거 가지고 터빈을 돌리고 그 터빈을 회전시킨 수증기를 복수기로 밀어 넣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증기의 열을 빼서요. 그래서 다시 물로 만듭니다. 네, 그 압력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기. 그래서 이런 순서로 화력발전소의 증기 및 급수가 흐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요거 화력발전소 증기 및 급수 순서 요거 암기해 주세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1번 송전선로에 접속된 동기조상계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예, 요거는 이제 암기하고 가는 문제인데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부종료자로에서 운전하면 송전선로의 자기여자작용에 의한 전압 상승을 방지한다. 요 자기여자작용이 뭐냐면 충전전류로 인해서 발전기의 전압이 상승하는 작용, 요게 이제 자기여자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충전전류, 자기여자작용을 일으키는 이 충전전류는 정정용량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인은 정정용량인데 이 정정용량을 상쇄시키는 게 리액터입니다. 그래서 이 충전전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로에 리액터를 설치해서 정정용량을 상쇄시켜요. 네, 그러면 충전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기여자작용도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면 전압 상승도 방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부종 여자로에서 운전하면 부종 여자로에서 운전한다고 했죠. 뭐를? 동기조상기를. 자, 동기조상기를 부종 여자로에서 운전을 하면 이 동기조상기는 리액터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정정 용량을 상쇄시켜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동기조상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동기조상기는 동기 전동기를 이용해서 그 선로의 조상기로 사용하는 건데, 동기 전동기 파트에서 이제 위상 특성 곡선, V곡선이라고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동기조상기의 계자와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의 관계를 이제 그래프로 그려놓은 건데,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여기 제일 낮은 부분이 역률이 1인 부분이에요. 1. 역률이 1. 역률이 제일 좋은 부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역률이 1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계자 전류를 적게 흘리면 이게 부종여자 시킨다고 하거든요. 부종여자 시키면 이 동기 전동기는 조상기로서 역할을 할 때 부종여자 시키면 리액터로 작용하고요. 이 역률이 1인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류를 많이 흘리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콘덴서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동기 조상기예요. 근데 자기 여자 작용을 방지하려면 정정 용량을 상쇄시키는 리액터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동기 조상기를 부종 여자 시켜서 리액터로 작용하게 하면 자기 여자 작용에 의한 전압 상승을 방지할 수 있다.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설명은 4번. 요거 동기 조상기 관련된 내용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번 반환시성 과전류 계전기의 전류시간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계전기 특성은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반환시, 정환시, 반환시, 정환시 특성. 반환시는 뭐냐면 자, 요런 거예요. 과전류 계전기 OCR이죠? 네, 여기 OCR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 OCR 설정이 이제 OCR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여기 차단기가 있으면 여기 지금 과전류를 검출이 되면 차단기로 이 트립코일로 신호를 보내줘서 차단기를 트립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런 거예요. 이 OCR 전류값을 3A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3A 이상이면은 이제 얘가 동작을 하는데, 이제 요게 시간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자, 요런 게 있어요. 우선 반환시 특성은 뭐냐면 동작 전류가 커질수록 동작 시간이 짧아지는 특성. 자, 요런 겁니다. 3.1A가 흘렀을 때는 2초 후에 동작해요. 예를 들어서 3.5A가 흐를 때는 1초, 4A가 흐를 때는 0.3초. 이런 식으로 전류값이 커지면, 흐르는 전류값이 커지면 시간은 전류와 반비례해서 더 짧은 시간에 동작해라. 요게 반환시 특성. 네, 반환시 특성. 시간과 반비례되는 특성입니다. 정환시 특성은 뭐냐면 시간이 정해져 있는 특성이에요. 3.1A가 흐르던, 3.5A가 흐르던, 4A가 흐르던 0.3초 안에 동작해라. 0.3초에 동작해라. 시간이 정해져 있는 특성. 요게 이제 정환시 특성. 반환시, 정환시 특성은 두 개의 특성을 모두 갖춘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여기 3A면 3.1A는 뭐 좀 전과 같이 뭐 2초, 3.5A는 뭐 1초, 4A는 0.5초. 여기까지는 반환시 특성이죠. 그런데 4.1A부터는 무조건 0.3초에 동작해라. 4.2A가 됐던 4.5A가 됐던 무조건 0.3초에 동작해라. 요건 뭐예요? 정환시죠? 그래서 반환시, 정환시 특성이다. 네, 두 가지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걸 반환시, 정환시 특성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반환시 특성 이야기한 거죠? 요거는 답이 3번이 되겠네요. 계전기 동작 시간은 전류의 크기와 반비례한다. 네, 답은 3번. 요거 반환시, 정환시 특성. 요거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요거 한번 정리해 주세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3번. 초고압 장거리 송전선로에 접속되는 1차 변전소의 병렬 리액터의 설치 목적은 병렬 리액터. 요거는 이제 불로 리액터다. 요렇게도 불러요. 요거 설치 목적은 페란티 효과 방지. 페란티는 뭐냐면 보내주는 전압보다 받는 전압이 높아지는 현상.
이때는 리액터를 병렬로 설치해서 페란티 효과를 방지합니다. 답은 1번.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4번 옥내 배선의 전선의 굵기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건, 자, 요 내용은 실기에서 단답형으로도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암기해야 됩니다. 전선의 굵기 선정의 고려사항, 허용전류, 전압강하, 기적강도, 요 3개 암기해 주시고요. 틀린 걸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요게 적용되지 않는 배전 방식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34번은 3번.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35번 가공 송전선에 사용되는 애자 1년 중 전압 부담이 최대인 애자는, 최대인 건 전선에 제일 가까운 애자가 최대고요. 여기서 애자련이라고 있는데 이게 철탑에 여기 요렇게 애자가 이렇게 걸려 있죠. 애자 걸려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전력선이 이렇게 걸려 있고요. 여기서 전압 부담이 최대인 건 여기 전선과 제일 가까운, 전력선과 제일 가까운 이 부분이 전압 부담이 최대가 되고요. 전압 부담이 최소인 곳은 얘를 3등분 합니다. 요거를 이제 애자련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3등분해서 3분의 2 지점, 요 지점이 전압 부담이 최소인 지점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암기해 주세요. 3분의 2인 지점. 3분의 2인 지점. 철탑에서는 3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압이 최대인 부분, 최소인 부분, 요 구분해서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6번 송전선로에서 4단자 정수 ABCD 사이의 관계는, 이거는 공식 암기예요. AD-BC는 1이다. 암기. 그래서 요거랑 똑같은 게 4번에 있네요. AD-BC는 1이다. 이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7번 송전단 전압이 3300V, 길이가 3km, 고압 상상 배전선에서 수전단 전압을 3150V로 유지하려고 한다. 부하 전력이 1000kW, 역률이 0.8이며 선로의 리액턴스는 무시한다. 이때 적당한 경동선의 굵기는, 단 경동선의 저항률은 55분의 1 ohmm/제곱/m이다. 자,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경동선의 굵기, 전선의 굵기인데, 이 문제는 전압 강화 공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전압 강화가 뭐죠? 보내주는 전압이 110V였는데, 이게 뭐예요? 송전단 전압이죠? 보내주는 전압, 송전단 전압. 근데 내가 받는 전압, 수전단 전압은 100V예요. 그럼 중간에 여기 걸려있는 전압 몇 V죠? 110V에서 100V를 뺀 10V죠. 요 10V가 얘 입장에서 보면은 전압을 떨어뜨려서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를 전압 강화라고 부릅니다. 전압 강화라고 부르는데, 이 전압 강화 어떻게 구해요? 송전단에서 수전단 빼면 되죠. 그래서 식은 우선 3상의 전압 강화 공식, 루트3 i의 r 코사인 세타. 요거는 여기 부하가 지상역률, 지상부하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 좀 전에 몇 번이죠? 27번에서 했었죠. 그죠? 그래서 지상이기 때문에 플러스 리액턴스 x 사인 세타. 요 전압 강화가 송전단 마이너스 수전단 전압이다.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에서 리액턴스 무시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식은 그냥 얘 곱하기 얘네요. 그죠? 그래서 전압 강화 2는 이렇게 계산이 된다. 자, 이렇게 계산되는데 요거를 요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루트 3 i 코사인 세타에 곱하기 r, 이렇게 정리해도 되지. 그죠? 근데 여기다가 분모에다 수전단 전압을 곱해주면, 분자에다가도 수전단 전압 곱해줘야죠. 이 분자에다가 여기 분자에다가도 수전단 전압 이렇게 곱해주면 뭐 이거랑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얘 정리하면 루트 3 VR i의 코사인 세타, VR 세타 나누기 VR 곱하기 저항. 식은 요렇게 정리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보면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이거 뭐예요? 부하 전력. 그죠? 킬로와트 단위의 전력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P로 바꿔주고, 그리고 저항을 이렇게 바꿔줍니다. 저항은 뭐죠? 고유 저항 곱하기 면적분의 길이. 요게 저항이잖아요. 그죠? 저항.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면 식은 요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요. 요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 거고, 요 식이 우리가 정리한 식이 뭐예요? 전압강하죠, 전압강하. 전압강하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수전단 전압분의 전력 곱하기 저항이 고유저항 곱하기 그 면적분의 길이. 예,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예요? 선의 굵기죠, 굵기. 선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랑 서로 자리 바꿀 수 있어요. 그죠? 이런 거예요. A, B, C 분의 D, E, F는 뭐 X다. 여기서 A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고 싶다. 그럼 요 X와 A 이렇게 자리 바꿔도 돼요. 다 곱해져 있을 경우에는, 요 분모가 모두 곱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자리를 바꿔도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 분모 다 곱셈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자리 바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는 선의 굵기는 VR분의 P 곱하기 고유저항 곱하기 전압강하 분의 길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요 전압강하는 송전단 마이너스 수전단이죠. 네, 수전단. 그래서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여기다 다 적용을 하면 요거 P 뭐예요? P. 여기 보면 이 부하전력이죠? 1000kW니까 기본 단위 와트로 바꿔주기 위해서 10의 3승 적용한 거예요. 그리고 요거 뭐예요? 수전단 전압 3150 곱하기 요거 뭐예요? 고유저항 55분의 1 곱하기 요거 뭐예요? 전압강하는 송전단에서 수전단을 뺀 값이죠. 요거 분의 길이 3km래요. 3 곱하기 10의 3승 미터.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이때의 전선의 굵기는 115mm 제곱이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요거 전압강하 구하는 공식 요거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요거 스스로 정리해 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8번 뒤진역률이 80% 1000kW의 삼성 부하가 있다. 이것에 콘덴서를 설치하여 역률을 95%로 개선하려면 콘덴서의 용량은 약 몇 킬로볼트 암페어로 해야 하는가? 자, 콘덴서 용량 물어봤어요. 콘덴서 용량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구할 수 있죠. P, 요거 뭐예요? 유효전력, 여기 부하전력이에요. 1000kW 적용하고 탄젠트 세타1은 요 세타1 우리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뭐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근데 요 세타 값 코사인 세타가 뭐 X다 이런 식으로 나타냈을 때 요 세타 값 구하는 공식 있죠. 코사인을 넘겨주면 됩니다. 근데 코사인, 사인, 탄젠트는 넘어갈 때 뭐가 되냐면 아크가 붙어요. 그래서 이때 각도는 아크 코사인 X다. 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코사인 세타 1이 여기 개선전 역률이에요. 그죠? 개선전 역률이 0.8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 1 개선전 역률이 80% 0.8입니다. 그럼 여기 세타 1 적용해서 여기다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죠. 코사인을 넘겨요. 그럼 세타 1은 아크 코사인 0.8. 이 값이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이때 각도는 36.87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타 1은 36.87도. 그 다음에 95%가 개선 후 역률이죠. 코사인 세타 2입니다. 얘가 0.95, 95%니까. 여기서 세타 2 어떻게 구해요? 코사인 넘겨서 아크 붙여가지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세타 2는 18.19다 해서 이제 이 공식에다 다 적용하면 됩니다. 부하전력 1000,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1은 36.87도, 세타 2는 18.19도. 요 공학용 계산기 쭉 넣으면 421.41, 약 420kV 암페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나는 요거 아크, 코사인 이런 게 좀 어렵다 하시면 요렇게 계산하셔도 됩니다. P,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요것도 역시 코사인 세타 2, 사인 세타 2. 그리고 여기 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식이 P 코사인 세타 1 분의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1의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 분의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2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1000 적용하고 세타 1에다가 몇? 0.8. 여기도 0.8의 제곱. 얘는 0.95가 되겠네요. 그죠? 0.95. 여기는 0.95의 제곱. 요렇게 공학용 계산기에 넣어도 계산하면, 요렇게 공학용 계산기에 넣어서 계산하면, 요 값이, 똑같이 나옵니다. 요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요 콘덴서, 용량 구하는 문제는 실기에도 나오니까 요런 내용 다 알아두세요.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자, 계산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9번. 부하 역률이 코사인 세타인 경우 배전선로의 전력 손실은 같은 크기의 부하 전력으로 역률이 1인 경우에 전력 손실에 비하여 몇 배인가? 이 내용은 전력 손실, 그러니까 역률이 존재하는, 역률이 좀 작은, 뭐 0점 몇으로 존재하는 배전선로의 전력 손실과 역률이 100%일 때의 전력 손실을 서로 비교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요걸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여기 해설 보면, 자, 전력 손실, 요렇게 계산해서 식은 요렇게 나타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역률이 1이다 하면 여기에 1이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요렇게 되게, 요렇게. 식은 요렇게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역률이 1인 전력 손실과 역률이 존재하는 전력 손실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배가 됩니다.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배.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1번. 이렇게 비교하면, 요게 좀 이해가 어렵다 하면 암기하셔도 됩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0번 그림에서 X부분에 흐르는 전류는 어떤 전류인가? 암기. 여기 접지되어 있지요? 여기 흐르는 전류는 영상전류가 되겠습니다. 이 접지된 상에 흐르는 전류는 영상전류라는 거, 요거 암기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전기산업기사 2023년 제1회 전력공학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영상 끝났다고 해서 책 덮으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21번부터 40번까지 다시 복습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